혹시 그런 적 없으세요? 그토록 기다렸던 성과급 1,000만 원이 딱 들어온 날, 아니면 정말 갖고 싶었던 물건을 드디어 손에 넣은 날, 분명 행복의 최고조에 있어야 하는 그 순간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싸늘하게 비어있는 듯한 느낌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끊임없는 불안감과 공허함의 진짜 원인을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건요, 여러분의 의지나 성격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뇌 속에 아주 정교하게 설계된 절대로 멈추지 않는 추구 엔진 때문이라는 어쩌면 좀 충격적인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새벽 3시, 어둠 속에서 번쩍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냥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에 잠이 깬 겁니다. 그리고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기도 전에 여러분의 손은 거의 반사적으로 침대 옆 스마트폰을 더듬고 있죠. 차가운 액정을 켜는 순간 수십 개의 알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요. 솔직히 그 중에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급한 건 하나도 없다는 거 머리로는 알아요. 하지만 뇌는 계속 속삭이죠. 야, 확인해봐. 혹시 알아?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을지도 모르잖아. 자, 이번엔 출근길 붐비는 지하철 안입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열심히 채워넣은 온라인 장바구니를 열어보죠. 무려 47개의 생품, 그때 눈에 들어오는 문구, 지금 결제 시 추가 할인. 이건 거의 마법의 주문 같아요. 이게 진짜 나한테 필요한 걸까 하는 이성적인 질문은 아주 잠깐, 정말 찰나처럼 스쳐 지나갈 뿐이죠. 손가락은 이미 결제하기 버튼 위에서 망설임 없이 춤을 추고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물건을 소유하는 만족감보다 결제 버튼을 누르는 바로 그 순간의 짜릿함이 훨씬 더 강렬하다는 걸요. 그리고 그 물건들, 아마 배송된 상자채로 현관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게 되겠죠. 드디어 몇 달 동안 야근까지 해가며 애태우던 성과급 1,000만 원이 입금됩니다. 스마트폰에 알림이 띵동 울리는 순간 심장이 막 터질 것처럼 기쁘죠. 동료들이랑 축하 파티도 하고 나를 위한 선물도 하나 삽니다. 근데 정말 이상하게도 그 폭발적인 흥분은 딱 하루, 길어야 이틀을 못 가더라고요. 셋째 날 아침 여전히 똑같은 숫자가 찍힌 통장 잔고를 보면서 문득 생각에 잠깁니다. 어제 그 엄청난 기쁨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거지? 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 다 파헤쳐볼 가장 중요한 질문이에요. 우리는 분명 행복을 향해서 열심히 달렸고 마침내 목표를 이뤘잖아요? 그런데 왜 텅 빈 운동장에 홀로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걸까요? 이 허전함, 이 끝을 알 수 없는 공허함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이 질문은요, 절대 여러분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아주 거대한 물음표예요. 여러분이 느끼는 이 공허함이 결코 개인적인 감상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얻는 보상의 크기와는 정말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한 남자의 아주 극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감정의 실체를 훨씬 더 깊고 선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 마크라는 이름의 28살 청년이 있습니다. 그는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고개를 젓던 꿈, 그러니까 자신의 스타트업으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그런 꿈을 꿨죠. 그리고 2019년 그는 마침내 해냅니다. 스타트업의 성지라고 불리는 실리콘밸리 최고의 투자사로부터 무려 10억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투자를 유치한 거죠. 모두가 샴페인을 터뜨리면서 그의 성공을 축하하던 그날 밤, 마크는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소리도 못 내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자, 이 슬라이드 한번 보세요. 정말 소름 돋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한쪽에는 1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손에 쥔 젊은 CEO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1,000만 원의 보너스를 받은 바로 여러분이 있습니다. 액수의 단위는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다르지만 그들이 인생의 목표를 달성한 바로 그 순간에 느꼈던 감정의 결론은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똑같았습니다. 이게 전부라고? 바로 이 문장입니다. 오늘의 핵심 문장이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행복은 이틀, 공허는 셋째 날. 이건 여러분이 나약하거나 실패해서 겪는 감정이 아니에요. 이건 마치 해가 뜨고 지는 것처럼 우리 뇌 안에서 벌어지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심지어 예측까지 가능한 신경학적 패턴의 결과일 뿐입니다. 일종의 뇌의 공식 같은 거죠. 자, 이제부터 진짜 재밌어집니다. 이 현상 뒤에 숨어있는 본질을 들여다볼 시간이거든요. 도대체 왜 우리는 이런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평생 타야만 하는 걸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를 찾기 위해 우리는 뇌과학이라는 영역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뇌 속에 장착돼서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돌아가는 강력한 추구 엔진의 비밀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신경과학자 울프럼 슐츠가 도파민에 대한 우리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어 버린 아주 위대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습니다. 원숭이에게 레버를 누르면 불빛이 켜지고 잠시 후에 달콤한 건포도가 나오는 장치를 줬어요. 처음에는요, 당연히 원숭이가 건포도를 입에 넣는 그 보상의 순간에 도파민이 폭발적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뭐 예상 그대로였죠. 그런데 말이죠, 실험이 한 열흘쯤 반복되자 과학자들은 정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합니다. 원숭이의 뇌는 더 이상 건포도를 먹을 때 반응하지 않았어요. 대신 건포도가 곧 나올 것이라는 신호, 즉 불빛이 켜지는 바로 그 순간에 도파민이 미친 듯이 분비되기 시작한 겁니다. 정작 진짜 보상인 건포도를 먹을 때는 뇌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어요. 놀랍죠? 이 실험 결과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딱 하나입니다. 원숭이의 뇌가 건포도가 아닌 불빛에 열광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뇌는 월급 1,000만 원 그 자체가 아니라 곧 월급날이다라는 그 기대감에 새로운 물건이 아니라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는 그 순간의 가능성에 반응한다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우리 뇌는요, 보상 그 자체가 아니라 보상이 올지도 모른다는 그 가능성의 약속을 미치도록 갈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파민에 대한 정의를 이제 완전히 새로 써야 합니다. 도파민은 행복 호르몬이 아니었어요. 도파민은 우리를 절대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찾고 추구하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엔진이었던 겁니다. 그 엔진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 귓가에 끊임없이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멈추지 마. 더. 저 앞에 분명 더 좋은 게 있을 거야. 저것만 얻으면 넌 진짜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요. 결국 우리는 진짜 보상인 건포도를 맛있게 음미하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보상을 약속하는 저 멀리서 깜빡이는 불빛의 섬광, 그 찰나의 흥분을 쫓아서 평생을 달리는 존재였던 셈이죠. 영원한 기대와 영원한 추구,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영원한 공허함. 이것이 바로 이 추구 엔진이 설계한 잔혹한 운명인 겁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강력한 엔진의 작동 원리를 우리가 이해했다는 건 역설적으로 우리가 그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지금부터는 과열된 추구 엔진을 의도적으로 멈추고 재부팅하고 마침내 길들일 수 있는 아주 명확하고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3일간의 뇌 리셋 프로토콜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3일 리셋의 철학은 아주 간단합니다. 첫째 날은요, 스마트폰 알림, 쇼핑 앱, SNS 같은 외부 세계의 모든 불빛들과 의도적으로 연결을 끊어서 과열된 추구 엔진에 공급되던 연료를 차단하는 날입니다. 둘째 날은 엔진의 시끄러운 소음이 사라진 고요함 속에서 세상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날부터는 우리가 이 엔진의 주인이 되어서 언제 시동을 걸고 어떤 목적지를 향해 달려갈지 스스로 결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 프로토콜에는 아주 구체적이고 강력한 기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10분의 파도라는 기술, 이게 정말 강력한데요. 갑자기 쇼핑 충동이나 뭔가를 막 확인하고 싶은 충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바로 행동하는 대신에 딱 10분만 타이머를 맞춰놓고 그 감정을 그냥 지켜보는 거예요. 놀랍게도 대부분의 충동은 그 10분이라는 시간의 방파제 앞에서 힘을 잃고 사라져버립니다. 또 333 앵커라는 기술은 불안감이 덮쳐올 때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거 3가지, 내 귀에 들리는 소리 3가지, 내가 만질 수 있는 거 3가지에 집중하면서 나를 현재라는 항구에 단단히 고정시키는 방법이에요. 이처럼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들이 여러분의 통제권을 되찾아줄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뇌 속의 화학작용에 이리저리 휘둘리면서 끌려다니는 희생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추구 엔진의 메커니즘을 이해한 바로 이 순간부터 우리는 이 엔진의 운전대를 잡는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10억을 받고도 눈물을 흘렸던 마크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는 그날 이후 정확히 1년 동안 모든 SNS 계정을 삭제해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좋아요와 숫자들로부터 스스로를 격리시킨 거죠. 그러자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마음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공허함이 거짓말처럼 사라진 겁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숫자가 주는 압박감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비로소 제가 진짜 원하는 삶이 뭔지 알게 됐어요. 라고요. 이제 우리는 이 문장을 완전히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행복은 이틀, 공허는 셋째 날.
이건 더 이상 우리를 좌절시키는 피할 수 없는 저주가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뇌의 리듬이자 곡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엔진을 멈추는 브레이크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거죠. 결국 우리가 도달하는 결론은 지극히 명확합니다. 저 너머에 있는 신기루를 향한 끝없는 추구와 갈망을 잠시 멈추고 지금 바로 여기, 현재를 온전히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분석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겠습니다. 이번 주말 딱 3일만이라도 여러분의 그 추구 엔진을 멈추고 재부팅하는 도전에 한번 나서보는 건 어떨까요? 도파민의 노예가 아닌 주인으로서 추구의 짜릿함이 아닌 존재의 충만함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바랍니다.